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미 현일 중고등학교 나홀로 시험 특혜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학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봤더니 이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단이 의무로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온갖 권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학재단의 현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홀로 시험 특혜 시비가인 구미 현일 중고등학교는 온 가족이 일하다시피 합니다. 학교는 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혼자 치른 A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A군 할머니가 법인 이사장입니다. A군의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A군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의 남동생은 행정실장, 교장 아들도 교사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의무인 법정 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일 중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고아학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은 13억 9천여만 원. 이 가운데 0.2%인 352만 원만 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이나 4대 보험으로 씁니다. 학교법인이 내지 않으면 교육청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못 내는 법인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문제가 된 학력 경시대회 시험 출제와 관리도 의혹투성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학교 교감과 담당 시험 교사 등 3명을 불러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습니다. 중학교 교장 아들이 먼저 경시대회 시험을 본 이유, 시험 출제와 보안, 시행 같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계자 진술 듣고 필요하면 이 부분은 확인돼야겠다 싶으면 압수수색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법정 의무를 지키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온갖 권리와 특혜만 주장하는 사학재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9학년도 대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처리에 잘못이 발견됐습니다. 입시 전형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시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와 함께 대구의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희망자 전형 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원서를 냈지만 교육청에서 내신 성적 처리를 잘못해 원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석차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석차 변화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석차 변동이 큰 애들은 특성화고를 바꿀 건지 아니면 특성화고 내에서도 과를 바꿀 건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형에 지원한 대구의 4개 중학교 학생 157명의 내신 성적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입 성적 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학교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 4개 학교의 그 자유학기제 부분이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원서를 낸 대구의 3,700여 중학생이 다시 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해당 중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대구교육청은 성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체킹 방법이라든가 시스템 확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다원화하겠습니다. 입시 관리에 구멍이 뚫린 대구교육청. 향후 이어지는 다른 입시 전형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늦게나마 열립니다. 논문을 표절해 학위가 취소된 대구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주요 당원 사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제 식구는 감싸야 한다는 모양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표절 판정을 받은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학위도 취소됐지만 한국당이나 대구시 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구속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배지숙 의장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배진수 회장의 원표절 문제, 전 최고위원회 기소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대로 높은 도덕 수준 잣대에서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겠다. 대구시의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5일 안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윤리투기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투기 관계자는 의장이 징계 대상자를 윤리투기에 회부해야 하는데 의장 본인 문제이고 의장이 사과해서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보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의식도 높지 않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자정의지와 자정능력도 없다라는 게 이제 대구 시민들이 시의회를 불신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 문제는 중앙당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시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03의 구름다리 건설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잘 아시는 위치도입니다. 803 구름다리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린 강당에는 동화지구 상인들과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803 구름다리 설치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발과 자연 해소를 줄일 수 있는 구름다리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구름다리가 생긴다 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803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를 이유로 구름다리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대한 곱지 않은 마음을 요가 없이 드러냅니다. 무슨 사업할 때마다 반대하는 환경단체분들 반대하시고 싶으면 우리 동아지구에 주민들로부터 설득을 해서 설명해서 803 구름다리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가 마무리되면서 대구시는 내년 5월 착공해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름다리 설치를 결사적으로 막을 예정입니다.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사업을 환영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천 경마공원 속보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덜 받겠다고 한 건데 다른 지역 경마공원과 비교해보면 특혜라는 말을 넘어서 세금을 아예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제4 경마장 유치를 위해 한국마사회에 제안한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마사회가 물어야 하는 레저 세금 절반을 무려 30년 동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전국 3곳 경마공원이 한국마사회가 체결한 레저세 감면 내용과 큰 차이가 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한 한국마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은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긴 뒤 레저세 전체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내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마공원 전체 매출액의 10%로 한 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화상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의 20%만 마사회에 돌려줬습니다. 그것도 지난 2010년까지 4년만 그랬고 이후에는 지금은 레저세 100% 모두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갑니다. 제주도 역시 화상 경마장에서만 레저세 감면이 20% 수준입니다. 세 곳 모두 경마공원에서 실제로 경마로 걷어들이는 레저세에서는 한 푼도 마사회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형평성이란 점에서 보면 영천 경마공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한국마사회는 약속은 약속이니 지금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영천이 다른 경쟁 지자체보다 월등한 레저세 감면 조건을 제시해서 영천에 경마공원을 짓기로 했으니까 지금 와서 다른 경마공원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왜 했는지 또 지금도 이 모든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저희를 아직까지 아무리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다. 사업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작부터 해보자는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오늘 0시부로 해제됐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회사는 파업 지역에 대해 택배 접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여전히 유지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서라며 벌인 파업이 일주일여 만에 끝났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도 빚어졌고 사람 다친다고요. 살살하세요. 회사는 경주 등 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택배 접수를 금지해 불법 직장 폐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의 택배 접수 금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택배 물류센터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한 택배 기사들은 회사의 택배 접수 금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접수가 금지돼 택배 기사들의 일감이 이전의 20-3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복귀는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송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를 함으로써 우리들의 이제 총파업 복귀선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될. 택배 노조는 파업은 철회하지만 회사를 단체 교섭장으로 이끌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택배 기사는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택배 노조는 적법하다며 사측의 단체 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는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주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배송 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한 데다 양측 모두 법정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주의보가 이틀 연속 발령됐습니다.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4시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96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도 김천과 영주 등에서 200을 넘어서며 서부 권역에 오후 5시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올겨울 첫 미세먼지주의보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다며 호흡기 관리에 유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과 영남공고 교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과 교장이 성적 조작과 채용 비리, 급식비 부당 회계 처리, 교사 권리 행사 침해를 포함한 10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대구교육청이 영남공고의 각종 의혹을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풀뿌리 여성연대는 오늘 시교육청에서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성면 안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포럼에서 학교 성면 공사의 문제와 방향, 과제, 학부모 대처 방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대구 79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금 명목으로 12억 2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하춘수, 이화원, 박인규 전 은행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고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수성구청 공무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 참여한 은행 임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DGB 캐피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던 A씨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공립학교는 내년부터 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교사를 다른 학교로 모두 전보합니다.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는 부모 교사를 법인 안의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다른 사립학교 법인이나 공립학교로 파견하도록 법인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3명, 사립고등학교 76명입니다.